Welcome back to ABC News Live. First, we have breaking news. A New York appeals court has thrown out a $500 million fine in a civil fraud case against President Trump, his family, and his company. The court upheld a lower judge's ruling that found Trump liable of fraud by inflating his wealth to secure better business deals, but called the monetary penalty of more than $515 million excessive. Chief Investigative Correspondent Aaron Katersky is here with more. So. 일부 법원 명령은 관련된 금액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시점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낸다. 12월 21일 뉴욕주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 중 하나의 흐름을 갑작스럽게 바꿔놓았다. 할부나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담당 판사는 상급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민사사기 유죄 판결과 관련된 3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즉각적인 지급을 명령했다. 이 결정은 베테랑 변호사들조차 놀라게 했다. 기한 설정과 단계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적 심리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신 재판은 직접적인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액은 지금 당장 완납되어야 합니다. 분할도 협상도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행 지연 시도, 부적절한 자산 이동, 집행 방해 행위는 법정 모독 사건에 규정된 강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제도적 한계에 대한 분명한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법원의 입장은 반복적인 지연 전략의 사용이, 특히 유죄 판결의 근거가 이미 여러 법원으로부터 인정된 경우 더욱 엄격하게 대응되기 시작한 법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사건의 경과는 이러한 전환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소송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기업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재정적 이득을 취한 체계적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제기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수년간 지속되어 대출 승인 방식과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5억 달러가 넘는 초기 벌금을 부과했으며 트럼프의 뉴욕주 내 기업 운영 능력과 뉴욕 은행들로부터의 신용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한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감액되었지만 판결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기 발생에 대한 공식적 인정은 유지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은 제재 계산 방법론이지 그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이 점은 최근 판결의 중대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법원이 이 정도 규모의 벌금 즉시 납부를 명령할 때는 초기 단계가 아닌 법적 절차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논쟁 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집행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일반적으로 더 은밀하게 작동하지만 효과적인 메커니즘들이 등장한다. 즉각적인 유동성 부족은 예를 들어 부동산 압류, 은행 계좌 동결, 기업 자산의 사용 제한, 개인 및 법인 재산과 연계된 자산의 강제 매각 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이론상 트럼프의 공공 이미지와 자주 연관되는 상업용 건물 및 사설, 리조트 같은 높은 가시성의 재산까지도 포함한다. 이 경우의 차이는 집행이 가설이 아닌 진행 중인 과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채권 회수의 긴급성과 결과의 엄중함이 결합된 점은 법조계에서 고액 자산가인 공인에 대한 처리 방식에서 보기 드문 절차적 이정표로 해석됐다. 법원 명령 불이행 시 구금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민사소송에 이례적인 긴장감을 더했다. 법정 모독죄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 적용은 일반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이 예방적으로 언급된 것은 태도 변화를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 분쟁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책임 조건을 연기하거나 재조정해온 피고인들을 사법 체계가 다루는 방식의 전환점이다. 뉴욕에서 발부된 이 명령은
그 재정적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제도적 재편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특히 미국 사법 체계가 외부 압력과 내부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움직임이다. 이 시점부터 이전에는 일반적인 재정 분쟁으로 보였던 사건은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차원을 띠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적용된 책임 추궁 메커니즘은 더 이상 개별 민사소송의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없으며 사적 기업 관행과 법치주의의 공식적 요구 사이에서 누적된 긴장에 대응하는 다각적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뉴욕주 검찰청은 주 민법에서 규정하는 권한에 근거하여 허위 또는 기만적인 재산 신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사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적용했다. 사용된 법적 수단은 대기업의 회계 조작 사건에 이전에도 적용된 것과 동일했으나 정치적으로 활동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됨으로써 판결의 법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관과 법원의 협력은 명백해졌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는 초기 기소장에 포함된 기술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트럼프 조직 임원들의 진술과 법원 허가를 통해 확보한 은행 문서와 대조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 당국이 제시한 계산은 일방적인 추정치에서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의 일부로 전환되었습니다. 주 정부 기관 외에도 다른 연방 기관들도 대통령과 관련된 자산이 여러 관할권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더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 처리 기록에 따르면 뉴욕 사법부로부터 최소 2건의 공식 협력 요청을 받은 상태다. 주 기관 간의 이러한 연계와 연방기관의 잠재적 관심은 이 소송의 영향이 단일 법원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의 유죄 판결 유지가 소송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줄였다고 지적한다. 벌금 감액은 재정적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판결 취지에 대한 번복은 동반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의 법적 책임 유지로 인해 국가가 채무 불이행 시 강제 조치를 취할 여지가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뉴욕 주 법률은 민사 사기 입증 시 미지급금 회수 수단이 자산 직접 압류부터 관련 기업체 강제 해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대규모 기업 집단과 공인에 대한 엄격한 경제적 제재가 가해진 선례들과의 유사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비교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활용된 법적 메커니즘에는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2002년 엔론 사건은 직접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 전체에 대한 제재 적용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의 차이점은 핵심 인물이 평범한 경영진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직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도 여전히 국내 정치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차원과 정치적 파장이 교차하는 이 점은 사건의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뉴욕주에서 트럼프에게 부과된 사업 운영 제한은 단순한 금지 조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금 조달 능력, 계약 갱신, 구조적 상업적 파트너십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재무 보고서, 특히 신용평가 기관들의 보고서는 이미 대통령과 연관된 기업들의 지급 능력 전망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해왔으며 특히 유동자본이나 주기적 재융제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금융기관 및 규제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의무 앞에서 기업 자율성의 한계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창출한다. 이 사건을 통해 형성된 판례는 향후 유사한 관행에 연루된 다른 기업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으며 비록 동일한 수준의 공개적 노출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례는 항소심에서 유지됨으로써 법적 경고성이 강화되어 더욱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이 판결의 이행을 이끄는 논리는 미국 법체계의 근본 원칙,
특히 평등 원칙과 피고인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무관하게 기관이 자체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재확인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한이나 대체 조건에 대한 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많은 관측통들에게 이 사건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점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피고인의 상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명령을 단호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분쟁으로 이미 긴장된 제도적 환경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즉각적인 뉴스를 넘어서는 해석을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역할이다.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맥락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현재의 시점이 요구하는 깊이 있는 후속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법원 명령을 둘러싼 절차는 단순한 유죄 또는 무죄 논쟁을 넘어섰다. 논쟁의 초점은 더 넓은 영역인 제도적 해석과 판결의 직접적 내용을 초월하는 결과들로 옮겨갔다. 비록 판결의 형식적 유효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의를 제기받지 않고 있지만 단기 및 중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즉각적인 지급 명령이 높은 영향력을 가진 개인에게 실질적인 사법 적용을 위한 결정적인 한걸음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다른 관측자들은 치열한 선거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일부 국민에게 선택적이거나 지나치게 특정 대상에 집중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범의 엄격한 준수와 사회가 법적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적 해석 사이의 이중성은 현재의 핵심 딜레마 중 하나다. 한편 트럼프 측 변호진은 조치의 가장 가혹한 효과를 미루기 위해 여러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융계 소식통에 따르면 민간 투자자들과의 협의, 긴급대출 모색, 역사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 자산의 부분, 매각에 대한 비밀스러운 탐색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지만 점점 더 큰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법적 소송이 누적되면서 트럼프는 전통적 금융기관들에게 위험 고객으로 전락했고 이는 그의 협상 여지를 극적으로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속도가 제한되고 즉각적인 유동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조성되고 있다. 불확실성은 정치 분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석가들은 전 대통령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원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 측과 이 새로운 상황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측으로 나뉩니다. 추가 재산 제한이나 새로운 소송 가능성은 주요 기부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거 운동 구조를 약화시키며 공화당 지도부 내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랜 동맹자들 사이에서도 사적인 모임에서 불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법적 압박이 커지는 지도자를 계속 옹호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다중 영역에서 권력을 축적하는 인물들에 맞서 법적 구조의 저항력을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뉴욕에서 내려진 결정이 다른 관할권의 구속력을 갖지 않더라도 상징적 힘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논리는 이렇다. 공적 프로필이 높은 인물이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결정이 비공식적 패러다임이 되어 다른 지역의 법원, 특히 유사한 맥락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적 논쟁의 또 다른 중요한 초점은 항소 시스템의 역할에 집중된다. 유죄 판결의 법적 근거를 배제하지 않은 채 벌금 액수를 감액한 것은 모호하게 해석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신호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양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허위 인식을 조성한 원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시 납부 요구는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렸고 법적 예측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소송 절차가 점진적인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경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는 주법원의 새로운 의사결정 역학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을 다루는 검사, 판사, 변호사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스템이 연이은 연기 시도에 대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의사가 있다는 인식은 새로운 제도적 행동 기준을 창출한다. 이는 결정 집행이 자산 압류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 반복적 불이행에 따른 자유 제한 조치 가능성까지 수반하는 상황에서 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 사건의 파장이 뚜렷합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 기반은 여전히 결속되어 있지만 보다 실용적인 목소리들은 트럼프를 주요 선거 후보로 유지하는 데 따른 법적 위험에 대한 불편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법적 노출 위험이 적은보다 실행 가능한 정치적 대안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급격한 전환 시도가 선거 전 당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딜레마는 단순히 지도부를 유지할지 교체할지가 아니라 당 기반을 분열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있다. 법적 측면에서는 시계가 변호인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법원 결정은 기한 연장이나 병행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즉각적인 지급 요구는 모든 관련자를 압박에 빠뜨렸다.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이제 유연하지 않은 일정과 전략적 자산 매각이나 담보 제공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요구 금액을 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간적 요인은 실질적으로 이 소송의 주요 압박 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비록 희박하지만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구속 가능성마저 판결문에 공식적으로 명시되면서 법조계의 경계 수준이 높아졌다. 민사소송에서 형사적 성격의 결과를 언급한 것은 예외적 상황에서 국가의 강제력 행사 한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법학자들은 형사적 수단의 사용이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절차적 보장을 동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이 고려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의 보다 단호한 의지를 시사한다. 더 넓게 보면 이 사건은 이미 여러 제도 분석가들에 의해 미국 정치 권력과 법 구조 간 관계의 최근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은 상징적 무게가 큰 인물에 대해서도 법적 메커니즘을 가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정의 추구의 필요성과 정치적 불안정화 위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양면성은 특히 선거 일정의 결정적 단계가 다가옴에 따라 향후 행보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자산 분쟁이나 절차적 공방이 아니라 사회가 급진화되는 시기에 공공책임과 정치적 면책의 경계를 재정해야 하는 과정이다. 트럼프 사건은 향후 전개와 무관하게 미국이 제도적 권위와 책임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전환점으로 이미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이유로 절차의 각 단계를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 내려지는 결정들은 단순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미래를 형성하고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며 사회가 지도자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기준을 미묘하거나 명시적으로 설정한다.